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한샘 여학생 사관학교 이제 전문반이죠. 자,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국어 자체가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잘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국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이게 있어. 우리나라 말이니까 읽으면 된다. 아, 읽어서 안 될 건 하나도 없어. 수학도 읽으면 돼. 영어도 읽으면 돼. 단 점수가 안 나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점수가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자, 국어라는 과목에서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때 구조적인 게 있을까 없을까? 대답 안 해주면 나도 이제부터 말 안 할 거야. 우리 잘해야 돼. 구조적인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니까 구조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이 교재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구조적인 거와 적용을 계속 해보는데, 자, 가장 좋은 게 이제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도 적용해 볼 거고, 그 기출문제를 끄집어 와가지고 우리 그 방법을 찾아보는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뭘 들어봤냐면, 아, 영어나 국어가 어학 계열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구조독해, 유형독해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그러니까 수학은 유형이라는 게 있고 언어는 구조라는 게 있어. 왜냐면 말장난을 치지 않는 문제라면 어떤 형식에서 문제 내는 방법은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그 방법을 알면 우리가 내 공부한 양 또는 공부한 시간보다는 좋은 점수가 나올 거고, 그걸 모르면 영원히 가가격어를 외워야 돼.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는 수준이 끝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해. 아까까지는 카메라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재밌게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니들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나만 할 거야. 그렇죠? 우리 그래도 가끔씩은 내가 저기 봐줘야 돼. 왜냐면 카메라 찍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안 봐주면 저걸 보는 학생들은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러거든. 강의를 해보면 알아. 알았지? 또 이제 우리 착하게 똑같이 사랑해. 자, 그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걸 봐야 돼. 항상 선생님이 팁이라고 하는 건 구조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에다가 적어놓고 그걸 계속 적용할 생각을 해보셔야 돼. 됐어 안 됐어? 자, 먼저 머리를 하얗게 하고 내가 정말 합격하고 싶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난 고집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와야 돼. 고집 부려도 됩니다. 고집 부려도 돼. 근데 그 고집을 부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가 잘하거든 니들보다. 맞아 안 맞아? 그닥 믿음이 없이 대답을 하는데 내가 훨씬 잘해. 그러니까 나를 믿고 와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니들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믿어서 온 거 아니야? 네. 아니면 말고. 자, 나는 나대로 할 거야.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크게 문제를 내는 유형이 뭐냐, 구조가 뭐냐,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드냐. 그래서 항상 출제자의 관점을 알아야, 출제자의 포인트를 알아야, 아, 우리 걔가 만드는 문제 유형, 걔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서 그렇게만 따라가면 돼. 맞아 안 맞아? 그것만 얘기할까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비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자, 나는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뭘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해. 핵심 찾는 거 반드시 중요해. 근데 이제는 핵심이라는 게 결국은 뭐의 영역에서 범위 싸움입니다. 이 범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핵심만 찾고 답지를 보니까 답이 없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는 영원히 어느 점수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계속 얘기할 거고,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맞출 건 이 범위가 어떠한 구조 형식으로 돼 있나, 이 구조를 찾자는 얘기지 지금부터. 됐어요? 됐어요. 대답 안 하니까 나 혼자 할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둘이 있어. 항상 예시 나올 때. 아, 셋이야 사실은. 누굴까? 철수영이, 그 다음에 바둑이 한 마리. 왜냐면 초등학교 때 걔만 배웠거든. 난 대한민국에 철수영이 바둑이만 있는 줄 알았어. 영어 시간에는 탐 존밖에 없는 줄 알았어. 모든 영어책이 제인 하나 더 있었다. 그래서 미국 여자는 다 제인이고 미국 남자는 다 탐하고 존인 줄 알았어. 근데 웬걸?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중에 보니까 뭔 놈의 이름이 그렇게 많더라고. 됐지? 자, 봐봐. 철수. 우리 얘기할까? 철수는 어떻게 할까? 뭐라고 하면 매일 똑같은 거니까. 착하다 그랬어. 자, 이제부터입니다. 철수는 착하다 해서 주어에 해당하는 게 뭘까?
어우, 잘했어요, 파트라슈들 우리. 못하면 진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번역이 된다. 잘하면 파트라슈고 못하면 뭔지 알지? 도구 베이비야. 착하다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호흡해야 돼. 착하다는 뭐가 돼? 얘가 주어면? 잘했어. 근데 문제는 철수는 착한데 어떻게 착할 수 있냐면 매우 착할 수도 있고, 철수인데 어떤 철수가 될 수도 있어? 나쁜 철수는 매우 착하다? 어느 나라식이니 도대체? 초등학교 실업계 나왔어?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 키 큰이라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우린 안 쉰다. 자, 키 큰이 수식하는 게 뭐지? 철수를 수식할 거고, 매우가 수식하는 건 뭘 수식할까? 서술어를 수식하겠지,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묶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주어 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한다? 서술 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출제자인 교수가 말하는 방식이야. 근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건 수능이고 지금 우리는 사관학교잖아요. 생각을 해봐봐. 사관학교에서 문제를 만들 때 100% 자기들이 다 만들까? 아니야, 뺏겨야 돼. 일단 뺏겨야 돼. 뭔가를 뺏기기 시작해야 되는데, 왜?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관학교 갈 거죠? 똑똑해, 인정. 그렇지만 수능처럼 완벽한 문제를 만들 정도의 똑똑하진 않아. 왜냐면 수능이라는 건 결국은 한 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 교수들, 그 다음에 학자들, 선생들이 다 모여서 만드는 문제잖아. 그거만큼 좋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군인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찾아내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유형을 받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 틀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똑똑하니까 걔들도 좀 찾아. 문제를 보니까 좀 찾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보다 못 찾아. 야, 이럴 때는 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니? 마이크 들어가요? 소리 들어가요? 좋았어. 자, 봐봐. 그럴 때 주어부를 다른 말로 고쳐놔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주어부 서술부란 말을 쓰지 않거든, 이게 어쨌든. 그러면 주어부를 뭐라고 할까? 주어부를 이 사람은 화제 대상이란 말로 고쳐버리는 거고, 서술부를 뭐로? 속성, 관점 또는 뭘로? 태도라는 말로 고쳐버린단 말이야. 더 무식하게 말하면 얘를 뭐라고 한다? 니들의 수준에서 말하면 얘는 뭐나? 글쓴이가 뭐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말하고 싶은 대상, 것 합시다. 그럼 여기서 글쓴이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글쓴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 철수야, 철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일단은.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거에 뭐가 된다? 성질에 해당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특징을 말하고 싶은 거야. 항상 글이란 거는 내가 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지. 왜? 어떤 성질, 어떤 특징을 말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잘 봐. 철수의 어떤 성질을 말하고 싶은 걸까? 철수가 어떻길래, 어떤 인간이길래, 착한 인간이길래, 착한 특징을 갖고 있다, 착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말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범위야. 자, 그럼 잘 봐. 이제부터 뭐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든 간에 누구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철수 범위를 절대 벗어나면 안 돼. 철수의 어떤 걸 벗어나면 안 돼? 착한 행위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제부터. 봐. 그럼 철수는 엄마 설거지 도와줬다 하면은 이 예시가 맞을까 틀릴까? 맞아. 왜? 선생님, 근데요, 설거지하는 거 없잖아요. 없는 사람, 그걸 못 찾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있는 거 그대로만 주지 않잖아. 그럼 철수는 지나가는 할머니 뒤통수를 때렸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왜? 왜 날 보니 내가 나쁜 애가 아니고 철수, 얘를 보면서 얘기하지, 나를 보면서 나쁜 애 이러면 그냥 나쁜 사람이 되잖아. 난 나쁜 사람 아니야. 철수는 나쁜 사람이잖아. 봐봐, 이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아, 나도 알아요 라고 하지만 분명히 문제에 들어가면 에이 이런단 말이야. 이게 문제야. 이게 점수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두 문제에서 완전히 당락이 갈릴 수도 있어, 사실상. 맞아 안 맞아? 근데 그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잔소리할 거야. 막 욕하면서 니들이 인간이냐부터 하면서 욕 먹고 합격할래? 아니면 좋은 얘기 듣고 내년에 또 볼래?
분명히 약속했다. 들어갔죠? 약속했어. 얼마나 많은 욕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 근데 안 먹고 갈 수도 있잖아, 잘하면. 자,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를 한번 쪼개봤어.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 글의 중심 뭘 차지래? 잘 봐라. 중심 뭘 찾으라 그래서 분명히 화제니까 어떤 단어의 동그라미 칠까? 화제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얘는 되게 단순한 문제야 사실상. 화제를 찾으니까 우린 이 구조 알고 있어 이미 이제는. 그러니까 화제를 찾으라는 건 뭘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아? 주어부를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아. 더 포인트를 잡으면 뭘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아? 주어가 뭐냐? 쉽게 말하면 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니?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 주어라는 게 앞쪽에 나와야 돼? 뒤쪽에 나와야 돼? 앞쪽부터 얘기해 주는 거야. 왜? 문제를 만들 때 비문학을 할 때 출제자들은 니들을 똑똑이로 볼까? 멍청이로 볼까? 얘들이 뭐 니네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하다? 네 자신을 벌써 19에 알아버린 거야? 난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데 니네 대박이다. 멍청이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중심화제니까 애들은 이걸 다 읽고 일부 몰지각한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반복되는 게 있다. 다 읽으란 뜻이잖아.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결국은 화제를 찾을 때 앞에서 말하고 싶은 대상이 딱 나오면 답지를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대상이 있는 답지와 없는 답지 오지선다 중에 많아봐야 3개가 나오고 아니면 하나, 2개밖에 안 나와. 하나가 나오면 걔가 정답이고 2개가 나오면 또 읽어가면서 찾아야 되겠지 분명히.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주어부가 뭐였을까? 산소는 결핍뿐 아니라 과잉도 역시 몸에 해롭다지. 자, 그럼 우리 써볼까? 뭐는? 산소는 뭐도? 과잉도 있고 또 뭐도 있어? 결핍도 뭐하다? 해롭다라고 얘기한 거지 분명히.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보자.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대상은 뭐지? 산소가 말하고 싶은 거지. 산소의 성질이 뭘까? 몇 가지? 2가지. 어떤 거? 산소가 너무 많고 너무 결핍돼도 뭐가 된다? 해롭다니까 봐봐. 만약에 윗글에 글쓴이 주장하면 답지의 서술어 부분이 긍정적인 게 정답일까? 부정적인 게 정답일까? 그렇지. 부정적인 거야. 다 부정이지. 그러니까 답지에서는 딱 봤을 때 서술어를 긍정이면 지워버리는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그럼 정답이 될 수가 없잖아. 얘는 이게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답지가 좋다고 얘기하면 글쓴이의 생각과 반대잖아 분명히. 기예요 아니에요? 기예요. 그냥 나 혼자 대답할게. 니들 뭐 뻘쭘히 보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어쨌든 물어본 건 뭘 물어봤으니까? 화제를 물어봤지. 그럼 답지에서 어떤 단어가 있는 걸 찾아야 돼? 산소가 있는 답지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야. 원래는 이거보다 긴 답지를 쪼개버린 거야. 그냥 핵심만 딱 가지고 온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지? 두 번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다음 글에 나타난 뭘 찾아달래? 그렇지. 봐. 다음 글에 나타난 가끔 내가 그런 생각한다? 내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은가? 왜 이렇게 분필이 자주 다른 선생님도 많이 부러뜨리나? 아니야? 나만 그런가? 나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힘이 좋다고? 네가 어떻게 알아? 한번 맞아볼래? 현대 기업의 뭘 찾으라? 속성을 찾아라 그랬지. 근데 여기 듣는 사람도 알지만 수업 시간에만큼은 우리가 좀 활기차게 해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수업의 모토가 뭐냐면 좀 즐겁게 하고 많은 걸 얻어가자야. 내가 기분이 좋고 들을 때 흥겹고 그러면은 시간 금방 가고 벌써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하면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고 지겨우면 어떻게 돼? 몇 분 남았냐? 저 새끼 말을 더럽게 많이 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런단 말이야. 이러면 힘들어. 그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나도 집에 가면서 차에서 맨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따구로 살았습니다. 제가 재롱을 피웠네요. 막 이러면서.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 다음 글에 나타난 뭐에? 현대기업의 뭘 찾아라? 속성을 찾으라니까 여기서 우리 배웠지. 속성은 뭘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서술부, 즉 어떤 대상의 특징이 뭐냐를 물어보겠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대상이 뭐냐? 여기 나와줬잖아. 감사하게도. 그럼 현대기업이 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주어부인 화제 대상이 되고 현대기업의 뭐를 찾아라? 특징이 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지문으로 읽을 때 어디에다가 밑줄 치면서 어디를 찾아야 돼? 얘를 찾아야 되겠지 분명히. 얘 다음에 나온 게 속성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니까 분명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됐지?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잘 봐. 현대 기업이 있는 걸 찾으셔야 돼. 그런데 첫 번째 팁을 얘기할게. 이럴 때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어. 먼저 시력적으로 빠르게는 읽을 수 있지. 니들 이를 글을 샥 볼 수 있지. 그 능력만 있다라면 첫 번째는 뭐하냐. 이 속성이 뭐가 나온 경우 한 단락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단락에만 있으면 이것만 찾으면 뭐가 되는 걸까? 정답이 되겠지. 당연히 한 단락밖에 없다라면. 그런데 만약에 한 단락이 아니고 단락이 몇 개 이상의 현대기업이 나왔다라면 두 개 이상에서 현대기업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 그럼 뭘 찾아야 될까 결국은? 이럴 때는 뭘 찾아야 될까? 단락마다 현대기업 뒤에 서술부를 보고 뭐 해라? 그 서술부들이 뭘 찾아야 된다? 공통적인 범위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어려운 걸까?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어려운 걸까? 아니 어렵지는 않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야 니네 벌써부터 어려워하면 큰일 나. 다시 한번 우리 없었던 일로 하고. 자 1번과 2번 중에 뭐가 어려워? 야 미친 지지배야. 다 쉽다고. 다시 이거 없었던 일로. 이제 보는 애들도 그냥 머릿속에 지우고 다시 본다. 다시. 자 1번과 2번 중에 뭐가 어려워? 그렇지 없어. 단 뭐의 차이는 있어? 시간. 근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문이 길어도 현대 기업을 찾는 건 빨리 찾을 수 있잖아. 그러면 지문이 정말 긴다 하더라도 시간 차이로 보면 한 20초 내외야 사실상.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남들은 우리는 20초 안에 뭔가를 찾지만 남들은 뭐 4분이 걸려. 읽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세이브된 시간은 뭐 해야 돼? 그렇지. 다른 문제 풀어야지. 설마 자거나 이러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방법을 우리는 계속 해야 돼. 잘 봐. 그러면 얘인지 한번 보자고. 첫 번째 문단에 혹시 현대기업이 있니? 첫 번째 문단에서 현대기업이 있어? 있어. 잘 들어야 돼. 분명히 근데 니들 착각하는 게 기업이야 현대기업이야? 그러니까 범위가 현대기업이지 기업이 아니야 얘들아.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분명히. 이게 가장 큰 문제야. 현대기업이지 기업이 아니야. 그럼 현대기업이 있어? 자 밑줄 쳐봐. 현대기업 다음에 밑줄 치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기업과 뭐해? 소비자와의 호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까지 밑줄 쳐주시고. 그럼 두 번째 단락에는 혹시 있어? 어디에? 그치.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뒤에 보면 현대기업 동그라미 밑줄. 단기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소비자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뭐 했다? 전개했다 이거지. 자 그럼 봐봐. 분명히 현대기업이 두 개가 나오고 서술부가 두 개가 나왔어. 이럴 땐 뭘 찾아라? 그렇지. 여기 공통된 범위. 첫 번째 범위라는 건 첫 번째 뭐? 단어 위주로 찾아도 되고요. 이건 차라리 쉽게 보이는 거야. 그치?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단어가 아니라 유사한 의미가 되는 거야. 의미. 단어가 안 보일 때는. 그럼 봐봐. 단락이 두 개 이상이면서 같은 단어가 아니라 같은 의미로 나오는 건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심화까지 다 끝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여기에는 같은 단어 혹시 보이니? 그렇지. 그럼 여기에선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왔어? 소비자라는 공통된 단어가 나왔으니까 답지를 이제부터 구분해야 돼. 답지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소비자가 있는 답지, 소비자가 없는 답지를 구별해야 돼. 무조건 하고. 그럼 소비자가 없는 답지는 뭐가 되고? 오답이야. 소비자가 있는 답지는 정답 확률이야 일단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1번 답지 어디다가 있어? 없어. 1번 답지는 뭐 단기적 이윤밖에 없지. 2번 가격 변화 민감이란 단어지. 3번은 사회 균형 발전이지. 4번은 수요 공급 영향력이지. 5번은 소비자 가치 고려지. 봐봐. 그러면 소비자가 나온 건 몇 번? 5번. 그런데 아까 마지막도 읽어보면 기업은 소비자의 뭔가를 고려한다 그랬지 분명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연습이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거 다 끝나고 나중에 기출 사관학교 기출을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되네. 근데 얘기했다. 미리 얘기했지만 이게 100% 안 됩니다. 80% 90%에 가깝지 100%는 안 됩니다. 왜? 이 인간들도 치사하게 피해 다니는 문제들이 있어 항상.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심하라고 하지 보통.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다 되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는 도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많은 시간을 가지고 너희들이 천천히 읽어서 심화 문제도 풀어내야 되니까.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번. 다음 글에서 제시하는 기억의 핵심 내용이야. 역시 이것도 많이 나오는 구조 중에 하나인데 뭐가 되니?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근거로 적절한 것, 사례로 적절한 것, 예시로 적절한 것,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많이 봤었을 거야, 이거. 한 번도 안 봤다라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 이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는 내가 있어.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내가 있어. 누구시지? 나 영어 선생이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에휴.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무식은 죄입니다. 나중에 니들 시집장가 가서 누군가 와서 아빠, 엄마, 이 시 누가 만든 거야? 이 새끼 총살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이 한 건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누굴까? NG 없던 일로. 자, 보시면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 잘 봐. 첫 번째도 뭐냐면 문제를 잘 봐야 돼. 윗글이라든가 또는 다음을 통해서 밑줄 친 뭐 기억을 해결하라는 문제에 있고 아예 이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냥 처음부터 기억 또는 문맥적 의미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 문맥적으로 기억 이런 거. 그러면 얘랑 혹시 차이가 보이니? 얘랑 문제의 차이가 보여? 그치? 얘는 보이는 것 같아? 어떻게 보이는 것 같아? 틀리기만 해봐, 이씨. 오늘 수업 끝이야. 어떻게 보이는 것 같아? 그렇지. 얘는 전체 지문에서 찾으라는 뜻이야. 얘는 앞뒤 문맥만 봐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대체적으로 전체 내용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얘는 어떻게 부분 앞뒤만 봐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 봐봐. 만약에 이렇게 준다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다 읽지 않고 문제를 빨리 푸는 게 낫겠지, 분명히. 그러니까 그게 요령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든 문맥을 보고 풀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문맥을 보면은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윗글이라 하더라도 문맥만 보면은 오지선다 중에 몇 개는 지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니네 5개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 2-3개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 그러니까 먼저 항상 이거를 연습하고 전체를 읽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주어부와 서술부를 배운 이유가 여기야. 여기 좀 지울게. 얘 때문에 배운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면 얘를 푸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어떻게? 밑줄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밑줄이 무엇과 무엇으로 주어부와 서술부로 구성되는 형식이 있어. 주어부 서술부의 구성이 있어. 그러면 답지도 뭘 확인시켜야 돼? 봐봐. 만약에 이렇게 밑줄 치고 이거에 대한 예시라고 했어. 근거라고 했어. 사례라고 했어. 그러면 주어부인 누구를 답지에 누구가 나와야 돼? 철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주어부를 답지에서 일치시켜야 돼, 반드시. 서술부는 착하니까 역시 서술부도 답지에다 뭐가 된 거? 일치가 된 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철수, 할머니, 지팡이 사들였다? 근거로 맞아 틀려? 만약에 얘가 밑줄이라면 밑줄에 대한 근거, 사례, 예시로 적절한 거 그랬어. 철수는 할머니, 지팡이 사들였다? 그랬으면 맞을까 틀릴까? 맞아. 왜? 철수 범위 답지에 맞았지. 착하다는 범위도 답지에 맞았지. 그럼 얘는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국어 형식이 논리 형식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그러면 일치시켜. 근데 모든 문제가 밑줄에 주어 서술부가 나오진 않아.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유형은 뭐냐면 이딴 식의 게 나와. 그러면 이게 뭘까? 몇 가지의 문장이란 뜻이야, 이거는? 그렇지. 3개의 문장이 합쳐졌다는 얘기잖아. 또는 컴마 대신에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지시어나 접속어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도 역시 문장이 나눠졌다는 뜻이잖아, 지금. 그럼 여기에서도 지시어나 뭐가 나올 수 있다? 접속어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잘 봐라.
그럴 때는 여기에 뭘 찾아야 되니? 핵심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도 뭘 찾으시고 핵심을 찾으시고, 세 번째에도 핵심을 찾아야 돼. 그러면 범위가 정해져 안 정해져? 여기에 정해지겠지. 그러면 여기가 뭐에 맞아야 돼? 이거를 어디다가 적용해야 돼? 답지에 이 범위가 있냐를 찾는 거야. 이제는 똑같아. 근데 얘보다는 몇 개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럼 여기에 핵심을 답지에 일치시켜야 돼. 여기도 일치시켜야 돼. 여기도 일치시켜야 돼.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이제부터.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리고 이게 니들 준비할 때도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 뭐냐면 내가 사관학교 준비라고 해서 수능을 안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푸셔야 돼. 사관학교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 또 공통으로 나온 게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다 풀고 나서 작년에도 보니까 이러더라고. 선생님 풀 거 없는데요? 그거 어쩌라고? 문제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니 도대체? 그 기출 문제 주면 선생님 이거는 사관학교 아니잖아요. 으이 새끼 막 이렇게. 그러면 이건 국어 문제 아니니? 맞잖아. 사관학교 문제는 수능하고 다른 점은 시각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 뭘까? A4 용지야. 걷다가 토해. 막 30몇 장 나오지. 수능은 큰 거 이렇게 가는데 사관은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시각적인 차이야.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능 공부하면서 같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사관학교 특징이 있으니까 그 특징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사관학교는 여기서 약간 이렇게 바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과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돼. 이해됐어? 자, 됐지? 그러면 우리 이거 가자. 다음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억의 핵심인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뭘까? 질문. 굉장히 중요해. 질문 왜 중요할까? 물어봐야지. 질문 왜 중요할까? 전국 어디서나 애들을 조용히 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이야. 질문에서 눈을 딱 보면 애들이 막 딴 데를 보거나 아니면 정수리만 보여줘.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 말하거든. 나중에 니들 오랜만에 만나면 얼굴이 기억이 안 나면 고개 숙여봐. 아, 이정수리구나. 이렇게. 자, 질문을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자, 글을 쓰는 사람은 우리랑 대화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야, 우리 옆에 와가지고 너 일로 와봐. 이쁘게 생겼네. 앉아봐. 나 글 쓸게. 너 옆에서 먹을 갈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쓰고 자기가 대답해야 돼. 즉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질문하고 내가 대답을 해줘야 돼. 자문자답의 형식이야. 그래서 질문은 무엇 한다? 일단 질문은 글쓴이가 무엇 하고 싶은 거? 그렇지. 말하고 싶은 무엇이다?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다. 범위를 제공해 준다. 자, 예를 들면 야,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내가 지금 물어봤지. 그럼 앞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도대체?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본 거야. 날씨 어때? 밥 먹을래? 이거 미친 거잖아. 왜 밥 먹으려니까 그렇게 화난 얼굴로 나를 바라봐. 내가 영양사 선생님이 아니야. 됐어, 안 됐어? 이거야, 이거. 됐니? 그러면 질문을 했으니까 뭘 찾는 게 중요할까? 얘는 내가 말하고 싶은 범위를 제공해 줬다라면 대답을 통해서 내 주장을 밝혀줘야 돼. 그러면 질문에 대한 뭘 찾아야 된다? 우리는 답. 이게 글쓴이의 무엇과 유사한 거니까 주장입니다. 분명한 건.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답이 나오는 위치는 정해져서 나오더라. 어디에? 첫 번째, 질문이 있는 어디에? 바로 그렇지.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질문을 했다라면 이 질문의 문단의 끝에 나올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보면 이거는 하나의 문단에서 묻고 답하는 형식이야. 근데 그 문단에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어디에 있을까? 글의 마지막 문단에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봐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누구랑 친해? 이 친한 사람이 누구야? 다 친해? 나 이런 대답 너무 싫어. 그러면 너랑 친해?
둘이 친해? 그래 친하다 치자. 뭐 얼굴은 그게 아닌데 일단 친하다 쳐보자. 둘 다 원하는 대학을 가서 사관학교 갔어. 예를 들어서 너는 어느 쪽으로 갈 거야? 너는? 그럼 안 돼. 좀 따로 너는? 뭐요? 아까 뭐요 그랬니? 야 이거는 이씨가 좀 있으면 어이 오씨 이러겠다? 너 나와 이 자식아. 넌 군대 가기 전에 넌 총살이야 이 새끼야. 육해공 어디? 국관사까지? 회사 투자했어. 이렇게 만나야 돼. 좀 따로 떨어져야 돼. 회사를 갖고 육사를 갔어. 합격을 했어. 근데 사관생일 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졸업반이야. 이성 친구 사귈 거야 안 사귈 거야? 너는? 혹시 수녀님이니 장래희망이? 그러니까 사귀겠지? 그런데 사관생도다 보니까 그 기회가 많지 않잖아 사실은. 좀 제약이 좀 많잖아. 지금은 좀 풀려서 뭐 이성 친구 있어도 된다지만 거기 기숙해야 되고 그치? 그래서 없었어. 정말 열심히 막 군생활 열심히 그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졸업하면서 사귀었어. 네가 얘한테 가가지고 육사생 중에 멋있는 애가 봤거든. 소개시켜달라고 했어. 너 소개시켜줄까 안 시켜줄까? 걔는 내 건데 왜 소개시켜줘요? 이런 거야? 너 해줄래 안 해줄래? 기분 나쁘지만 해주겠대. 해줬어. 잘. 근데 봐봐. 이렇게 생각해보자. 해줬어. 근데 네가 그날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서 약속 장소만 얘기해 준 거야. 그 초록색 머리 거기서 만나기로 한 거야. 왜 커피 먹는데 초록색 아줌마 있잖아. 대가리 빠마한 아줌마. 미국에서 온 아줌마 있잖아. 왜 간판에 보면. 초록색 머리에다가 빠마 해가지고 막 별도 가끔씩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별도 여기 대가리 이렇게 꽂혀 있는 아줌마. 뭔지 알지? 스거시기 거. 어쨌든 그렇게 갔어. 그런데 오전에 한 10시쯤에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너는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한 6시쯤 딱 집안에 일 끝나고 보니까 궁금해 안 궁금해? 전화하겠지. 그래서 물어보겠지. 야, 걔 어때? 라고 물어보겠지. 그럼 너 대답해야 돼 안 해야 돼? 바로 대답하는 경우가 뭐니? 야, 걔 어때? 너 앞으로 전화하지 말자.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대답이 뭐야? 이거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걔가 영 아니란 뜻이잖아. 그럼 또 물어봤어. 야, 걔 어때?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직 졸업반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걔가 어떠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 생도들 그 규칙을 보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걔가 어떠냐고. 존말로 할 때 끊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질문이 있는 어디 문단 끝에 중간에 뭔 얘기가 나오고. 이해돼서 안 돼서. 근데 이게 길어지면 그래 마지막에 있다는 얘기야. 항상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러니까 답의 위치가 거의 정해져서 나와. 그들도 생각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럼 이제부터 보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 문제는 밑줄은 질문하고 전혀 없는 거잖아. 잘 봐라. 질문을 했으면 글쓴이의 답이 주장이라 그랬지. 근데 이 밑줄은 어디다가 치냐면 글쓴이의 주장과 연관된 것만 밑줄을 치는 겁니다. 왜? 아무거나 밑줄 칠 수가 없어. 아무거나 밑줄 치면 이게 내신이 돼버린단 말이야.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열심히 필기한 놈만 맞추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문제가 완전히 개판이 돼. 그런 건 없어. 모의고사 형식을 띄는 것 중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을 제외하고는. 물론 밑줄인데 글쓴이의 주장과 아무 관계가 없는 밑줄이 있긴 있어. 나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게 뭘까? 어휘. 가끔 어휘 나오지. 그거는 글쓴이 주장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거는 니들이 사전적 의미를 아느냐 문맥적 의미를 아느냐 어휘만 밑줄이 글쓴이 주장과 아무 관계가 없지. 나머지는 다 글쓴이 주장과 관계가 있어. 근데 글쓴이 주장처럼 보이면은 직설적인 거지만 비유적으로 돌려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학생들은 그걸 야 이게 너무 어렵지 않아? 어려운 게 아니라 보는 법을 모르는 것뿐이야. 자 그럼 잘 봐. 질문부터 간다. 질문한 거 있니 없니? 없다고? 야 내 책과 네 책이 달라? 질문 뭐 했어?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되는 하루살이가 수명이 수십 년이나 되는 인간의 일생을 조사할 수 있을까 그랬지. 자 그럼 말하고 싶은 건 뭘까? 하루 뭐를 통해서? 살이를 통해서 인간의 뭐? 일생. 말하고 싶은 게 하루살이를 통한 인간의 일생이지. 어떤 속성을 말하고 있어? 조사 가능해? 라고 물어본 거지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하루살일까? 인간의 일생일까? 인간의 일생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간의 하루살이를 통해서 인간의 일생 조사할 수 있을까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이제부터는 이 범위 벗어나지 않겠다는 얘기야. 어쨌든 간에. 그러면 조사가 가능하니까 대답은 둘 중에 하나지. 무조건 하고 이건 어쨌든. 뭐 아니면 뭐? 가능? 안 가능 둘 중에 하나겠지 분명히.
그러면 이 생각을 하고 바로 뒤에 한번 읽어볼까?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그러니까 또 안 돼버리는 거지. 근데 느낌은 올 거야. 이것이 가능하다면이니까 일단은 전제가 가능하다는 전제는 했지만 확실하게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 한번 볼까? 마지막엔 또 뭐라고 나왔을까 그러면? 문단의 끝에서 혹시 답이 있나 봐봐봐. 뭐 할 수 있다면? 그렇지. 만약에 뭐가 가능하다라면? 만약에 이 영리한 하루살이의 무엇과 무엇이? 관측과 추론이라는 것만 가능하다라면 인간의 일생은 조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분명히.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루살이의 관측과 하루살이의 삶을 추론해서 인간의 일생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쭉 하겠다는 뜻이야 이제부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분명히. 근데 밑줄은 어디 쳐져 있니? 별의 일생을 연구하는 방법이지. 근데 앞뒤 문맥 잘 읽어봐봐. 우리가 뭘 연구하는 방법? 별의 일생을 연구하는 방법도 뭐가 똑같은 거야? 이 영리한 하루살이의 방법과 많이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이 방법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글쓴이 주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별의 일생을 연구하는 방법도 뭐가 가능해야 되니? 관측과 추론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답지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돼. 이럴 때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맞아야 돼. 두 가지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답지에 하나짜리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게 페이크야.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는 하나가 있는 게 정답일까? 두 개 다 있는 게 정답일까?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관측 추론이 있는 걸 찾으셔야 돼 반드시. 1번 어디다 밑줄 칠까? 관측. 또 기록이지. 2번은 지속적 연구보고지. 3번은 기록 장시간이지. 4번 관측 추론. 5번 다양한 방법 동원이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정답이 될 만한 건 그나마 정답이 될 만한 걸 두 개를 찾으라면 몇 번과 몇 번일까? 1번과 4번이지 분명히. 근데 1번과 4번 중에 몇 번이 정답이 돼야 돼?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되는 걸까? 기록이 아니라 추론이란 얘기가 아니라 기록이니까 이 범위를 벗어난 거야 안 벗어난 거야?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범위를 벗어났단 말이야 얘도. 근데 말을 맞는데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거야. 왜? 애들 속으라고.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보면 비싼데 뭔 차이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 차이야. 야 문제 하나가 별 차이인 거 아닌 것 같지만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어때? 어마어마하잖아. 내가 돈 들고 돈 들고가 아니지. 돈 들고 학교 가면 이게 강도고. 학교 다니면서 돈 받고 학교 다닐 거냐? 돈 내고 학원 다닐 거냐 이 문제잖아 내년에. 한 문제에 맞아 안 맞아? 그 차이는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그 범위를 이제부터 니들은 잘 하셔야 돼. 됐어요? 이제 4번. 다음 중에서 구체적 예야. 이제는 또 이거 들어간다 이제 이거 들어간다. 구체적 예야 이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자. 이 예가 잘 보세요. 1번에 해당하는 걸까 2번에 해당하는 걸까? 모양만 봐봐봐. 미주신 기억의 예지 분명히. 1번의 모양이야 2번의 모양이야. 한번 봐봐봐. 근거 왜 2번이라고 생각했니? 거기 컴마가 막 찍혀버렸지. 그러면 조건 따지기일 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를 지우고 한번 볼까? 자 보시면 거기 조건이 뭐니 그나저나 그들은 점차 자신을 큰 집단의 일부로 여겼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핵심을 한번 찾아볼까? 누가? 자신을 뭘로 여기기 시작했어? 집단의 일부라고 됐지. 그럼 잘 봐. 있는 그대로 줄 수도 있지만 자신이라는 말을 뭘로 할 수도 있어? 개인이란 말로 바꿔도 되지. 개인이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집단 속에 들어가 있다 이래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첫 번째 조건은 이게 맞아야 돼 분명히. 그러니까 내용 파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범위 설정이 중요한 거야. 범위를 제대로 설정하고 그다음 내용을 보면 답이 굉장히 잘 보이는데 내용만 이해하다 보면 니들 국어에서 보면 이 말이나 뭔 차이예요라는 게 더럽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자꾸 질문 와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게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보면서 네가 사람인지 애니멀인지 차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범위야 범위. 자 그 다음에 봐봐. 두 번째는 뭐가 있어? 큰 집단의 일부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감정이 있을 때
인간의 행동을 무엇하기도 하고? 자, 억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분명히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반면 세모 돌려봐봐. 반면이니까 같은 말이 나와야 될까, 다른 말이 나와야 될까? 뒤에는? 그렇지. 그러면 고무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는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그럼 봐봐. 개인이 집단 속에 들어갔을 때 기분, 감정이라는 건 기분, 정서 이런 거지. 이런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답지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맞아, 맞아. 근데 이런 범위에 없는 게 뭐냐 이거야.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찾아야 돼. 이렇게 나눠서 감정이 좋은 거 안 좋은 걸 찾든지 아니면 개인이 집단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걸 찾든지 편한 대로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연습상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보자고. 자, 1번 어디다 밑줄 칠까? 연극 극단에 들어간 영희는 동그라미 밑줄 쳐봐봐. 연극 극단에 들어간 영희는 밑줄 쳐봐. 자, 그럼 봐봐. 개인이 집단에 들어간 거 있어 없어? 영희가 뭐가 돼? 개인. 아, 영희가 연극 극단이 아니야 얘야. 얘들아 좀 내가 얘기하는 거 끝까지 좀 잘 들어줄래? 영희가 뭐가 되는 거야? 개인. 연극 극단은 들어갔지 분명히. 두 번째 어디다 밑줄 칠까? 맏아들인 형주 밑줄 쳐봐봐. 형주는 개인이야 집단이야? 개인이지. 맏아들은? 매번 얘기할 때마다 애들이 그 맏아들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데 오빠 있는 사람? 형이 있는 사람? 오빠 있어? 큰 오빠 몇 명? 당연히 한 명이지 뭘 고민하면서 물어보니. 아, 그 다음에 오빠면 작은 오빠겠지. 오빠가 많으면 둘째 오빠, 셋째 오빠, 막내 오빠겠지. 큰 오빠 한 명이지. 걔가 맏아들이야. 아, 그러면 지금 뭘로 들었니? 맏아들은 첫째 아들. 맞이 이런 말 들어봤지? 그때 맞이야. 그러면 아들이 첫째 아들은 몇 명이 있어야 돼? 오직 몇 명? 또 여기서 선생님 저 쌍둥이 있는데요. 죽여버린다. 쌍둥이도 형 동생이 있어 없어? 그거 그 중에서도 한 명이 맏아들이 되는 거야. 그럼 맏아들은 개인이야 집단이야? 개인. 형주는? 개인. 그러면 맏아들인 형주니까 개인과 개인이 만난 거지.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와 못 들어와? 일단 못 들어오지. 형주가 집단 안에 못 들어갔지 지금. 그러니까 2번은 물음표 쳐놔 일단은. 요거 좀 의심해야 돼 이제는. 3번 봐봐. 어디다 밑줄 칠래 니들? 교복을 입은 중학교에 입학한 영철은이지. 영철은 개인 맞지 분명히. 집단 속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어디에? 그렇지 중학교에 들어갔지 분명히. 4번은 어디다 밑줄 칠까? 교회 다니기 시작한 희영이지. 희영이가 뭐가 되는 거니? 개인이지. 교회는? 그렇지. 그러면 봐봐. 분명히 1번 맞고 2번은 물음표고 3번 4번 맞지. 5번 어디다 밑줄 칠까? 남북 단일팀으로 시합에 나간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 철수는 배달민족으로서 밑줄. 철수는 배달민족으로서 밑줄. 그럼 철수는 개인이야 집단이야? 배달민족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배달민족이 요기요 이런 배달통 이런 거 아니야. 배달민족이 뭐니? 한국민족? 한국민족은 또 어떤 민족이야? 우리나라의 다른 이름이야. 배달의 민족, 한민족, 한겨레 이런 식의 이름이야. 그럼 봐봐. 철수가 뭐에? 집단에 들어간 거 맞아 틀려? 맞아. 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돼? 감정이 좋은지 감정이 나쁜지를 찾아봐야 되지. 그러면 봐봐. 만약에 우리가 1, 2, 3, 4, 5번 중에 이 조건에 안 맞는 건, 이 조건에 안 맞는 건 몇 번밖에 없어? 2번밖에 없지. 그럼 나머지 1, 3, 4, 5번이 이 조건에 맞나를 찾으면 되는 거지. 1번 감정이 억제야 고무야? 감정이 억제야 고무야? 근거? 그렇지. 기뻤으니까 감정이 좋은 거니까 고무지 분명히. 3번은? 왜 억제일까? 생각이 감정이고 마음이지. 그걸 접었으니까 못해서 접었으니까 억제지 분명히. 4번은? 왜? 포기했으니까 억제 맞지. 5번은? 근거? 자부심 느꼈으니까 고무지 분명히. 봐봐. 나머지는 이 조건에 맞아 안 맞아? 맞아. 이 조건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막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유형을 보라는 게 이 유형은 똑같은데 문제는 달라져 분명히. 왜? 사람이 바뀔 거고 지문이 바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진짜? 거짓말 믿어도 돼? 진짜지?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봐봐. 옆 사람한테 얼굴 싹 보면서 진짜 투루 리얼 이해돼? 하고 빨리 물어봐.
아니 질문을 먼저 선방을 날리지 말고 서로 얘기하란 말이야. 자, 오늘 첫 수업이라서 50분이 좀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해서. 자, 두 번째 봐봐봐. 두 번째가 아니지. 다섯 번째 문제. 니네 이걸 정확히 해야 돼. 계속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적용할 거야. 혹시 이거 지우는 동안에 난 이해가 안 된다. 다시 빨리 질문해. 됐어? 자, 그럼 문제 5번. 다음 글에서 설명한 동양화의 특징 밑줄. 동양화의 특징 밑줄. 보기 어려운 건 밑줄. 여기도 반드시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니네 지문을 보다 보면 동양, 서양 또는 한국, 다른 나라, 중국 이런 식으로 막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대상을 몇 개지? 동양, 서양을 하든 중국, 서양을 하든 한국, 서양을 하든 대상이 몇 개야? 2개 이상이 나온 거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서양 얘기도 있고 동양 얘기도 있겠지. 대상이 2개면 글의 종류는 거의 정해져 나옵니다. 비교 대조야, 무조건 하고. 공통점과 뭘 말하는 거지? 차이점을 말하는 거잖아, 어차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특히나가 동서양에서는 이게 더 극명해. 동서양의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돼. 동양을 한국으로 봐도 된다.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동양의 특징과 서양의 특징이 명확하단 말이야. 동양은 뭐뭐 도의 개념을 갖고 서양은 뭐뭐 만의 개념을 가지면 동서양의 특징을 크게 전부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도만. 이게 무슨 말일까? 날 보니 질문을 한 거야, 내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니들이 뭔가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문을 만들어 보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많이 들어주는 이유가, 근데 이 예시를 들어주니까 인간들이 예시만 기억하고 딴 걸 기억을 안 하는데, 예시를 잘 생각해 봐봐. 우리 바둑이, 이번엔 영희 바둑이 해보자. 봐봐. 금요일 오전에 영희만 어디 갔을까? 학교에 등교했어.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야. 두 번째, 목요일 오전에 바둑이가 학교에 가고 누구도 갈까? 영희도 학교에 간다 이랬어.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 두 가지가 보이지. 하나는 뭐가 보여? 만. 하나는 이 문장의 차이 알겠니? 차이가 보여? 어떤 차이니? 얘는 다른 사람이 학교 가면 돼, 안 돼? 아무도 안 갔는데 오직 얘만 간 거야, 그치? 내가 보기엔 금요일 오전에 이거니까 개교기념일인데 얘는 자다가 그냥 간 거야. 니네도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아? 선생님도 이런 데 있어서 학원에 아침에 늦었다고 열심히 학원 딱 갔는데 없는 거야. 뭐요? 모의고사래. 안 나와도 되는 날인데 가가지고 이래 이씨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뭐? 나만 가는 거야. 얘는 바둑이 학교 같이 누구도 가? 다른 사람도 갈 수 있어 없어? 다른 사람도 갈 수 있어 없어? 나와 너 모두를 포함하는 거지, 분명히. 그래서 이 범위를 보면 어떠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동양은 이 대상을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대상을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인정합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거야. 그래서 특정 대상을 인정해. 또는 얘는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 범위라는 게 결국 추론 능력이거든. 잘 봐. 상대적으로 한번 해봐. 동양하고 서양 중에 어느 게 주관적이고 어느 게 객관적일까? 상대적으로 서양은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그렇지. 왜 객관적이지? 객관식이라는 거는 답이 딱 하나지. 주관식은 중간중간에라도 점수를 주잖아. 그러니까 서양은 항상 객관적인 거야. 우리는 주관적이야.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추상적이고 어느 게 사실적일까? 동양이 추상적, 서양은 사실적. 얘는 추상적. 얘는 사실적이 나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봐봐. 둘 중에 어느 게 상대적이고 어느 게 절대적일까? 동양은 상대적일까 절대적일까? 절대적이 뭐니?
무조건이지. 상대적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동양은 상대적일까 절대적일까? 상대적이야. 서양은 절대적이야. 잘 봐봐. 그래서 문화도 보면 항상 동양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를 본단 말이야. 근데 서양은 자기네 문화만 맞다고 우기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세계 전쟁들 봐봐봐. 동양이 일으킨 전쟁은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냥 나라와 나라가 싸우지만 서양은 자기네 종교만 맞다고 막 우기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니? 십자군, 기독교 손들어.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 물론 좋은 종교입니다만은 역사적으로 가자. 왜 싸웠어? 지금 우리가 뭔 죄가 있어 도대체? 맨날 십자가 들고 싸웠잖아. 자기네만 맞다고. 다른 종교 이해 안 하잖아. 우리 동양 봐라. 부처님 봐라. 돈만 주면 다 돼. 막 이러고 있잖아. 돈만 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아. 부처님 싸운 적 있어? 불교가 막 해가지고 막 빡빡이들이 막 머리 두고 목 다투고 덤벼라 막 십자가 이래 싸운 적 봤어? 없어. 돈만 주면은 위아 더 월드야 항상. 맞아 안 맞아? 아 아니야? 아 또 이제 스님이 계신 거 아니지 혹시? 자 어쨌든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양은 뭐가 되니? 융통성이 있을까 없을까? 융통성이 있는 반면에 얘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글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서양에서의 뭐가 나올까? 문제점이 나와. 예를 들면 봐봐. 자연 한번 얘기해 볼까? 니네 자연과 인간의 관계하면 서양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얘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인간이 뭘 파괴해버려?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야. 산업화 때문에. 누가 잘 살라고? 인간이 잘 살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될까? 동양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야 항상. 대체적으로 비문학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너무나 뻔하잖아. 왜? 왜 서양이 나쁜 놈이고 동양이 좋은 놈일까? 우리가 동양이니까. 시험에다가 서양은 똑똑이 동양 멍청이 이러면 어떻게 되니? 총알도 남는데 너 죽었어 이런단 말이야. 항상 교육적인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특히나 이제 사관학교는 어마어마하게 이거 국가관을 중요시 여기는데 맞아 안 맞아? 말도 안 돼. 수능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국가관이 중요한 이 멍청이 똑똑히 하면 우리나라 팔아먹겠다는 얘기잖아. 군인이 돼서 자 나 별 달았어. 정은아 일로 내려와. 너 얼마 줄래? 40억 내가 나라 팔아먹게 기밀 몇 개 필요해? 미친 거지 이게. 아 내가 만약에 장군이 됐다. 난 팔아먹을 거야. 40억은 좀 약하고 한 4천억 정도면 어때? 좋아? 넌 절대 합격하면 안 된다 알았지? 자식이 이게 나라를 지키라고 이 자식이 공부시켜서 사관학교를 붙이려고 하니까 나라 팔아먹겠다고 이런 자식이 넌 딱 걸렸어. 자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자 문제는 여기서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 거의 정해져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자 문제 봐봐. 다음 중에서 뭐가 설명한 동양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거지. 자 문제를 쓰고 한다.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 그랬지. 날 봐. 그러면 딱 읽어봤을 때 서양이란 말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전통적으로 서양화에서는 이렇게 하는 서양이 있지 분명히. 자 오답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어떻게 만들까? 첫 번째 누구의 답지가 나오면 오답일까? 동양화의 특징이 아닌 거는 답지 중에 누구? 서양의 특징이 나오는 거야. 서양의 특징이 나오면 동양화의 특징이 아닌 거지. 그럼 거꾸로 말하면 동양화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거니까 답지에 뭐가 나오면 돼? 서양의 특징이 나오면 되는 거지 분명히. 두 번째는 이게 좀 어려워. 뭘 벗어나는 경우?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 논점 일탈. 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동양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울 때 서양의 특징을 잡아주는 게 문제를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이야. 왜? 그러면 너 동양의 특징과 서양의 특징을 다 이해했니? 하고 이렇게 내주는 문제니까 그게 제일 좋은 문제긴 해. 근데 내는 사람 마음이지 뭐. 그치? 근데 우린 나중에 다 연습은 해야 돼. 자 그래서 답지만 보는 연습을 할 거야 우리는 지금. 자 1번 답지 봐봐봐. 1번 답지 보면 뭐라고 나왔니?
발걸음을 옮기며 관찰한 풍경에 대한 인상을 종합 밑줄 쳐봐봐. 그럼 우리 여기서 보면 인상을 무엇하는 거야? 종합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대상이 하나가 나와 종합해서 뭐 한다? 한 화면에 그리는 거지. 잘 봐라. 그러면 하나의 화면에 인상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종합했으니까 하나의 화면 속에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본 인상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하나의 화면 속에는 하나만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섞여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건 동양의 특징이야? 서양의 특징이야? 그렇지. 얘는 당연히 동양의 특징이지 분명히.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두 번째 봐. 두 번째 핵심 한번 정리해볼까? 산점 뭐가 됐니? 여기는 산점 투시번 밑줄 쳐봐봐.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음표를 찍어. 왜? 얘는 지문을 읽지 않고는 뭔지 알 수가 없어. 그치? 어떠한 정보가 없어. 그럼 물음표 3번 어디다 밑줄까? 동시에 출현할 수 없는 사물 동그라미 쳐봐. 동시 출현할 수 없는 사물 하고 이것도 어떻게 했대? 한 폭의 화면이지. 한 폭의 화면에 그렸다 그랬지. 잘 봐라. 그러면 하나의 화면 속에 동시에 출현할 수 없는 사물이니까 사물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여러 개가 하나로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럼 하나의 그림 속에는 몇 개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여러 개. 그러니까 얘도 누구의 특징? 그런데 봐봐. 1번과 3번을 가만히 봐봐. 똑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꼬아서 다른 말처럼 보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1번과 3번 찍은 사람은 진짜 구조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됐어 안 됐어? 진짜 투루? 믿자 서로? 믿는 사회 좋은 사회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봐봐. 나만 믿는 것 같은 왠지 불길한 느낌은 뭐지? 대상을 무엇하는 거? 객관적 요소 밑줄. 객관적 요소를 어떻게 그렸대? 사실적 밑줄. 이게 어떠하다? 유리지. 그러면 여기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란 뜻이지. 그러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건 누구의 특징일까? 그렇지. 얘는 서양의 특징이야. 만약에 분리하다 했으면 누구의 특징일까? 그렇지. 그땐 동양이 되는 거지. 이 단어를 보고 이거 서양의 특징이니까 유리니까 서양, 분리니까 동양 이렇게 가면 돼. 다섯 번째는 뭐가 있니? 화면의 구성에서 누구보다? 서양보다 뭐가 있대? 융통성이 있는 거니까 누구의 특징? 동양. 잘 봐. 그럼 답지만 보더라도 동양, 서양. 여기는 물음표지 분명히. 얘는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동양이 나와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니까? 4번일 테니까 산점투시법을 지문에서 이제 찾아봐봐. 동양의 특징이 맞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 동양의 특징 맞아 틀려? 맞아. 그 답지는 구성이 동동동 서동이잖아. 그러니까 얘만 서양이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서양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딱 하나씩 계속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오면 딱 이런 식의 문제가 하나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진짜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단 구성의 원리로 들어간다. 이거 예습들을 미리 하셔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고 여기서도 그 보는 학생들 중에 혹시 우리 이거 어디에 올려 놓을 테니까 질문 있으면 댓글은 내가 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